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받고 하기 전에 상담받는 후 결과 바로 종목에 대한 결과를 미리 보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프로그램의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레인맨토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선상클럽이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에 실시간 검색어들이 상당히 집약되어 있는 분위기인데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메르스가 또다시 또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저번 달에 이맘때쯤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또 이주열 총재의 넥타이 색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느 정도 동결이 되는 모습이었고, 이번 다시 한 번 더 한 달이 지나고 오늘 현재 이 순간에도 또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넥타이 색깔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바로 오늘이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라는 거죠. 자, 과연 금리가 동결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인하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예상 속에서 지금 6월 달에 금리는 상당히 혼돈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은 다시 한 번 더 1,10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또 자동차 종목군들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 시점, 바로 금리에 대한 시점인데요. 자, 그만큼 방송을 보시면서 이 전문가의 예상이 좀 더 드러나더라, 아니면 저 전문가의 예상이 좀 더 드러나더라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어떤 모습이 금리에 대해서 동결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인하가 나타나는지도 좀 더 주목을 하셔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수출 쪽이겠죠. 그리고 금리가 동결된다면 현재 중소형주 장세가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금리가 동결된다면 그때는 바로 2분기 실적에 대한 메리트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것이고, 거기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수출주, IT 부품과 그리고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의 상승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증권주는 무조건 하락 안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다시 15%가 30%로 변동을 하는 부분이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시장, 자, 폭풍 전야, 그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황민혁 멘토를 통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흐름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44% 상승한 2060.3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수급 동향 체크해보죠. 자, 현재 수급 동향 체크해보면요, 외국인들이 954억 원 현재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이 132억 원의 수폭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은 866억 원 홀로 순매수 강도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재 0.16% 상승한 126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빠지네요. 0.11% 하락 중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흐름들이 좋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현대차는 4.83% 상승 14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요, 1.14% 하락 중이고, 제일모직은 0.84%대 소폭 강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 흐름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보시피 현재 1.8% 하락 중이고요. 삼성생명. 자, 오늘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금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시장,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금리의 어떤 인하보다는 동결 쪽에 대한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아 보이는데, 삼성생명도 역시 0.4%대 오늘 플러스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5.7%대 상승 중, SK텔레콤 0.39%대 소폭 상승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까지 한번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S가 0.57% 상승, 포스코가 0.8%대 정도 플러스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이버하고 기아차 역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겠죠. 자,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6월 기준금리 1.5%로 전격 인하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서 반응.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인하되는 가운데서 증권주의 흐름을 체크해 보고 가야 되겠죠. 증권주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대우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그리고 KTB 투자증권, 골드브리티증권. 자, 오늘 전반적으로 증권주들이 강세권에서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초반 분위기만 해도 증권주들의 흐름 자체가 다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과 함께 증권주들 강한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보험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이 0.4%대 플러스 흐름, 삼성화재, 하나생명, 동부화재, 현대해상 이 외에 다른 보험주 역시도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플러스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상승폭을 축소시켜 나갈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심사겠죠. 이어서 금리 인하에 또 피해주로 구분이 되는 은행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은행주는요,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험주들은 조금 더 강세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신한지주와 KB금융은요, 0.12%, 0.75%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기업은행, 우리은행 전반적으로 플러스 흐름이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까지 명심해 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지금 인하가 됐어요. 그렇게 된다면 다음 달에 추가적인 인하가 나오지 않고 일단 다음 달에 동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금리가 인하된 만큼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있겠죠.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효과는 오전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후반부에는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한 어떤 효과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코스닥부터 보고 난 다음에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 현재 코스닥 지수 721.23포인트 나타내면서 3포인트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0.4%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급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8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낸 반면에 기관이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6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기관이 상당히 정말 빠릅니다. 그 사이에 어제까지는 코스닥에 집중하던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코스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 자체 상당히 기관의 매수세를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항상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상을 해서 조금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실 건데요. 셀트리온은 오늘 1.6%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다음카카오가 오늘 1.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서가 0.5%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CJ ENM이 2.8%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카카오가 어제 자사주 165억 원의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그 처분했던 자사주를 바로 김기사 어플을 만들었던 대표자 3명이 받았다라는 걸로 결과가 나왔죠. 그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들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6.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엔이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 5.6%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금리 인하가 나왔는데 자, 오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SL, 서현, 화신 자, 전 종목군이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군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크게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미리 자동차 부품 업종들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특징 종목군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녹십자 MS 같이 보실 건데요.
전일 상한가를 가고 오늘 7.8%가 크게 또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자, 뉴스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혈당 측정기에 대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급등, 오늘도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보셨고요. 앞서서 황민영 멘토가 전달해 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전격적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1.5%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자, 그렇습니다. 환율이 그전부터 움직였었죠. 환율이 움직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벌써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고,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대처 능력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선장이 중요한지가 오늘 시장에서 드러났죠. 여러분들이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 종목군들을 매수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셨다면 오늘은 크게 수확을 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바로 냉철적인 그리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많은 것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답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만큼 금리 인하라는 부분 선상클럽에서 다른 방송과는 다르게 좀 더 빠르게 예상을 했고 이렇게 결과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기쁩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미리 우리가 뉴스다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된 점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전화는 0231-553-2611 두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황민영 멘토님, 시장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부터는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반영이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됐다라고 해서 지금 증권주를 지금 시점에서 그냥 확 따라 붙는다. 네, 요건 약간은 좀 어폐가 있어 보이고, 지금은 증권주에 대해서는 올라갈 때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한번 접근 방법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수의 경우에는 네, 금리 인하 소식이 발표가 됐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반영이 좀 돼 있었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은 분명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장 후반까지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까지 염두를 해주시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종목 상담을 통해서도 황민영 멘토가 기아차에 대해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가 권역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아차도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참 주식을 보면서 오늘도 황민영 멘토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닙니다만 주식이 정말 똑같죠. 내릴 때가 있어 또 오를 때가 있고, 오를 때가 또 내릴 때가 있고, 항상 변동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차피 또 빠진 종목군들이 또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투자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세니트. 매도해도 될까요? 251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 팔지 마십시오. 노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 감사합니다. 세니트와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일단은 방송을 보고 같이 사셨던 것 같고, 자, 이 종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 매수가가 얼마냐면 1,500원, 1,510원 요 가격대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번에
이런 부분 자체가 힙소가 또다시 한번 발생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추천하고 곧장 수익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에 이런 뭘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확인 사살이죠. 힙소 과정이 한번 나타나고 난 다음에 종목이 갑자기 또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약 20% 정도가 올랐죠. 17%, 8%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갈 수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시세의 초입 과정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세니트가 사실상 그 철강에 대한 대리점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된다면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게 바로 극장에서의 수입이거든요. 그 극장에서의 수입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우리가 극장에 갔을 때 롯데시네마도 갈 수도 있고 CJ CGV도 갈 수 있죠. 아니면 메가박스도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보면 팝콘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체가 위탁 용역업체입니다. 그 용역업체를 관리하는 곳이 바로 세니트입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기업에 대한 내부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매출이 지금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뉴스는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극장 관련 종목도 올라갈 때 이 세니트라는 종목군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거는요. 이제 매수가를 잡으셨으니까 목표가를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요. 자, 1차적인 목표가를 조금 본다면 오늘 1,900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인데, 자, 일단은 한번 주봉으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를 뽑아내는 과정이죠, 이제부터. 자,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가 이 자리입니다. 무조건 1,900원대까지는 무조건 일단은 들고 가셔야 되고, 이 자리 자체가 돌파가 되면 일단은 한번 쉬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왜? 바로 오버 히팅 구간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하지만 매수를 했던 가격까지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홀딩하시고 대신에 1차 목표가는 1,900원. 그리고 하단 가격군요. 거기에 대해 익절가를 조금 잡아드리면요. 1,650원, 종가상으로 1,650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효성 ITX 매수해도 될까요? 306번 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예스입니다.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효성 ITX는요, 효성 그룹에서 IT 인프라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이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이제 나뉘는데, IT 서비스 쪽하고 디스플레이 솔루션, 그리고, 컨택트 센터, 이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효성 ITX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성장성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효성 ITX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이슈가 나왔던 게 뭐였냐면요. 지금 IT 클라우드 전문 계열사인 효성 ITX가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인 노키아와 손을 잡고 LTE 기반의 국가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나왔던 그 시점을 보게 되면 6월 1일 날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6월 1일 날 시점에 이제 흐름을 딱 보게 되면요. 사실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날 큰 시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시초가가 마이너스 1.3%로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종가가 이제 2.3% 정도 지금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효성 ITX와 같은 비슷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이제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효성 ITX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클라우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한번 이슈가 되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강한 시세를 보였던 건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이제 그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크게 오름세를 보이지 못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약간 이제 횡보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효성 ITX의 그 사업 부분 자체가 어쨌든 성장 스토리가 유효한 그런 사업 분야라는 점을 본다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밀렸을 때,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효성 ITX라는 기업이 실적이 만약에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겠죠. 하지만 효성 ITX의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요. 2013년도 76억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88억 원의 2014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분기에 21억 원 정도의 순이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규모가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부분까지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효성 ITX가 자기 주식 취득해서 이제 신탁 계약 연장에 대한 결정이 나왔어요. 자기 주식 취득을 위한 이제 신탁 계약을 연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원래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고 했던 그 기간 안에 주식을 취득 못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주식을 또 취득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만기가 종료된 그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취득한 그 주식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연기를 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뭐 추가적인 연장 기간 안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자기 주식 취득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주주의 가치를 또 좀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이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교보증권 매수해도 될까요? 996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지금 자, 예스, 일단은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종목이 정말 이 자리에서, 무조건 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자리는 맞습니다. 사야 되는 자리가 맞고.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사실 이 교보증권만의 이런 메리트를 보기보다는 증권주 전체 이제 메리트를 이제 보고, 거기에서 이제 시청자분 9963번님이 바라는 거는, 차트를 돌려보니까 이 종목군이 이제 차트로서 제일 저렴한 가격권역에 좋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제 말이 맞죠? 지금 요 과정에서 한번 같이 본다면요, 맥점을 우리가 쉽게 이제 잡힐 수 있는 자리죠. 요 자리죠. 자, 11,400원, 11,500원인데, 자, 11,400원 자리를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왜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조금은 사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자리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맥점, 흔히, 역사의 시작이 되는, 이 종목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자리입니다. 되는 자리면, 자, 요렇게 한번 5월 6일 날 어떻게 돼요? 급락이 한번 떨어지죠. 급락이 떨어지면서, 여기 보시면, 자, 이 거래량이 크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죠. 그럼 누가 빠져나갔어요? 예, 이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누군가를 팔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가 어때요? 여기서 매수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돌파가 안 되죠. 돌파가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다시 주가는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예요? 요즘 얘기로 한다면 뚫을 수 없는 자리, 넘사벽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11,300원이 지금은 뚫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할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수 가격 권역이 됩니다. 자, 지금 매집이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앞에서 있던 여기에 매수에 대한 여기에 주체를 보시면 돼요. 자, 누가 샀습니까? 올라올 때 누가 샀어요? 보면 알죠? 누가 샀죠? 근데 얘들이 밑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맞죠? 이 종목 갑니다. 가는데, 좀 더, 이 자리 이제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구간이에요. 지금 사도 상관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좀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좀 더 선택해서 산다면, 그때 11,500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바로 맥점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양매수는 안 되겠죠. 단일 매수,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에 의한, 주포에 의한 매수세가 들어와줘야만 되고,
이분들은 팔고 나가는 자리가 돼줘야지만 이 주가가 이때부터 또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박스권 돌파하죠. 위에 있는 이 14,000원 돌파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증권주 좋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도 좋고 11,500원 돌파할 때는 불타기 해서 비중을 좀 더 실으시자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이어서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은요. 삼성물산 요즘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그리고 676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호텔 사이트 1위 기업이죠. 지금 삼성물산이 검색어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 많은 기업을 지금 왜 매수하려고 하는지 제가 좀 의문이에요, 사실. 자, 삼성물산은요, 원래 이제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합병 결정에 따라서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낮다는,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엘리어 매니지먼트 측의 이런 이제 반발로 인해서 지금 합병이 아직까지 제대로 절차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제 삼성물산 쪽에서 합병 비율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저평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다들 좀 아셨을 거고, 저도 역시 이제 그렇게 좀 느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엘리어 매니지먼트 측에서 이제 그 추가적인 지분 매입, 그리고 소액 주주들도 역시 이제 위임권을 위임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번 또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합병이 무산될 경우에는 합병 비율을 다시 한번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삼성물산의 주주들에게는 분명히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오늘 안타깝게 좀 아쉬운 그런 이슈가 나왔죠. 삼성물산이 이번 합병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우호적인 지분 관계에 있는 KCC 쪽에 자사주를 매각했습니다. 자, KCC 쪽에서 지금 자사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게 13.9% 정도였는데요. 자, 19.7%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삼성그룹 안에서 본다면 엘리엇 매니지먼트 니네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꼭 합병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쪽이 그 합병 비율 그대로 합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연 삼성물산의 주가가 현재 시점보다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까요?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물산 기업의 가치, 전반적인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좀 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의 가치로 볼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아니에요. 지금은 역시 엘리어 매니지먼트 사와의 어떤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베팅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성이 있는 쪽이라는 건 합병이 성립하는 과정으로 일단 보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 시점에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매수보다는 관망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삼성물산의 삼성 계열의 지금 법무팀하고 저쪽에 뭡니까? 저쪽에 소송을 또 진행을 중이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십니까? 삼성그룹의 법무팀은 보통 변호사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아무튼, 자, 그렇게 쉽게, 이때까지 삼성전자하고 승소를 해서 같이 분쟁이나 소송을 해서 그걸 삼성그룹이 진 역사가 거의 없죠. F라고 해서도 마찬가지로, 국제 소송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삼성, 그룹 자체가 불패,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될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와 있다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삼성 LNS요. 삼성 LNS요. 예. 예. 매수가가 얼마세요? 12만원에 40%요. 12만원에 40%요? 예. 40%요? 그래요. 자,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던질까 싶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던져야 되나 해서요. 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셨어요? 기업도 괜찮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추천을 해서 샀는데, 네. 사고 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너무 빠져가지고요.
근데 자리에서 던져야 할 자리인가 싶어서요. 그래요. 어머님. 예. 자, 올라갈 때는 좋아 보였던 게 빠지니까 또 기업이 나빠져 보인 것처럼 또 보인다고, 그죠? 그거는. 불안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사실상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예.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빠져 있으면 왠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예.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기업의 방문 자체를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카드라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매수를 하게 되는데 매체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 많은 추천이 나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래 올라가도 좋다고 하니까 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예. 사실 저도 전문가지만 저도 사람이고 옆에 있는 황미혁 전문가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기업이 또 갑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만 원에 잡으셨는데 예. 아이 그래도 기운 좀 내세요. 아니, 지금 메리스가 너무 지연이 네. 되다 보니까, 메리스가 지나가면 좀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네. 나빠질까, 이제 그 두려움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삼성 LNS는 지금 메르스하고는 크게 관련이 또 없습니다. 간접적인 피해는 받겠지만, 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삼성 LNS 제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명동에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냐 하면, 네. 중국에서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걔네들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요. 예. 타오바오몰이라든지 아니면 JD몰 그리고 티오몰, 알리페이, 알리바바몰 이런 데 다 지금 삼성 LNS에 리더스 코스메틱 제품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터넷으로 사지 걔들이 비행기값 들여가면서 와가지고 사고 가진 않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 LNS가 빠지는 이유는 너무 고평가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쉬지 않고 지금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여기 이만큼 올렸는데 그냥 당연히 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군은 위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자, 요게 지금 총 주식이 1,700만 주거든요. 1,700만 주인데 만약에 제가 대주주라면 요런 기업은 증자를 한번 할 수 있어요. 예, 고가권역에서 왜 증자를 하냐면 지금이 아니면 얘네들도 기업을 더 캐파를 크게 늘리기는 힘들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이사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예, 보통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업을 어떻게 해야지 운영을 잘하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부터 증자를 통해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유리할 것인가 봤을 때 만약에 제가 대주주라면 저는 증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빠져나오는 방법이 맞겠죠. 예. 자, 대신에 제가 이제부터 맥점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맥점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주포의 단가는 너무 낮습니다. 사실상 10,000원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는 이제 단기적인 자리를 조금 잡아서 들어가 봐야 되는 자리인데요. 사실상, 단기적인 자리를 잡더라도 이게 사실상 너무 많이 올라가 일봉상으로 조금 잡아서 같이 본다면, 자, 오늘 자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내일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일 반등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다시 10만원권역이 저항 구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조금 명심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만원, 만원, 딱딱 떨어지는 가격이 바로 라운드 피겨 가격,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이에요. 그냥 지금은 원래 10만원대에서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에요. 가지고 있는 물량을 위에서 털어내고, 뉴스도 계속 나왔을 거예요. 이 기업들이 자 여기도 보면 순매수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뭡니까 또 계속 순매수 삼성 LNS 장내 매수 이런 얘기 나오죠. 하지만 이게 얘들이 지금의 장내 매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을 끌이기 위한 과정이 15,000주 쉽게 살 수 있죠. 지금 밑에서 지금 10,000원대부터 올려왔는데
1,100 올랐어요. 근데 이 15,000점 못 사겠습니까? 그냥 사주죠, 뭐. 네. 응?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금 보세요. 지금 이 가격에서 정리하라고요? 예, 반등 나타나면 제가 볼 때는 맥시멈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정도에서요? 예, 예. 그 10만 원, 뭐 9만 6천 원 됐는데 9만 6천 원 못 팔았어. 그까지 마시고요. 네.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근처 언저리가 8분홍선 정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팔 생각을 하시고 보십시오. 네, 저는 내일이라도 반등이 좀 믿어야 되겠네요. 예, 오늘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상로였습니다. 예. 자, 그래요. 아쉽습니다. 그래요. 뭐, 어떡하겠어요. 또, 주가가 또 이렇게 가는데. 자, 이거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듣고, 뭐, 회사의 또 대표이사를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투자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전화 한번 받으시죠.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때 GS건설 29,000원 가면은 전화를 해서 보죠. 32,250원이 20% 했는데. 그러세요?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현재 32,250원이시고요. 예. 그리고 비중이 얼마나 되시죠? 20%. 20%요. 자, 또 연결이 됐네요. 전화 연결이. 예. 자, 일단 현재 매수하신 가격 그때 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와서 네. 지금 3만 원 정도까지 일단 와 있어요. 네. 자, 근데 GS건설 지금 현재 20% 정도 비중이신데요. 네. 오늘 사실 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건설업체들한테는 분명히 호재예요. 맞죠? 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국내 건설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낸 건 맞아요. 그리고 네. 최근 들어서 유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건설 업체들한테 분명히 호재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죠? 메르스 바이러스였죠. 예. 자, 부동산 GS건설하고 메르스 바이러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네. 자, 사람들이 지금 밖에 잘 나갑니까? 잘 안 나가죠. 잘 안 나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 입주를 하고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메르스 바이러스에 혹시나 감염될까?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사실 1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이제 분양을 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주변에 거의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렸었습니다. 아시죠? 네. 근데 지금은 떴다방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결국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소멸이 돼줘야 건설업체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건설 경기는 분명히 좋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위축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는 구간에서는 GS건설도 다시 좀 강하게 올라와 줄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을 좀 투자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이제 시간 투자를 좀 하시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바로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확진 환자가 109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번 달 정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소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네. 믿고 기다리세요. 이번에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부터는 어쨌든 올라가는 폭 자체가 크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은 회복세를 보여줄 거예요. 다만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가 해소가 되는 그 시점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음 달까지는 갈려나요? 네, 일단 다음 달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1차적인 목표가는요, 35,000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요, 35,000원 주가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연락 주십시오. 올라올 겁니다. 그럼 뭐 추가 매수 안 해도 되겠네요? 추가 매수요? 자, 추가 매수 시점을 보려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20% 비중이니까 뭐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요, 이전 저점 자리 부근이 이제 26,000원대예요. 그죠? 26,000원대까지 한번 내려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10% 정도만 한번 채우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때 해도 괜찮다고요? 네, 그 시점은 괜찮습니다. 결국은 메르스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원인 그게 좀 잠잠해야 올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메르스가 소멸되는 날 GS건설도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또 가지고 치는 뭐. 네.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네, 기도하면서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온 국민들의 그 마음일 겁니다, 또 그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어찌녁이도 그렇고 네. 어찌나기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좀 빨리 통화를 하려고 영 나는 마음은 네. 급한데 통화가 돼야지. 네. 어쨌든 뭐 지금 적게 통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어찌녁도 2번이나 네. 통화 신청했었고 낮에도 오고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꼭 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거의 뭐 지금 GS건설을 26,000원대부터 뭐 빠졌을 때 지옥에서 황민영 멘토가 길다란 밧줄로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거의 뭐 현미경식 지금 대응 방법을 매 시간마다 GS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뭐 팔았다면 그만큼 큰 손해였지만 이제 네. 26,000원대부터 홀딩하는 의견을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고 역시 잘하셨습니다. 저분이 상당히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전화 오면은, 네, 분명히 더욱더 고마운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자, 이것도 머리 깎습니까? 아우, 이게 머리가 남아나질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GS건설도 거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과 SK하이닉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기억력이 좋으셔서. 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 되셨어요. 예예. 예,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예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CC에 KCC요? 예, 사고 실적이 안 좋다고 가더니 계속 빠지도 오늘 아침에는 또 뭐 큰 뭐가 하나 생겼네요. 예, 큰 뭐가 생겼어요, 어머니? 삼성물산이 뭐. 예. 뭐. 자사주, 이거 예. 파는 게 이제 불법이다. 처분 불법이다. 그래서 뭐 가처분 소송을 했다. 이거 뭐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왜 되겠습니까? 예, 매수가, 어머니 마음 급하신 거 알겠는데 매수가하고 비중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53만 9천 원. 53만 9천 원이시고, 예. 비중은요? 비중은 10%예요. 예, 20%. 20%요? 예예. 언제 사셨어요? 좀 됐어요. 좀 됐어요. 예. 근데 그래요. 뭐, 네. 또 왜 안 가노? 그 전에는 좀 잘 가더라고. 그리고 한 번씩 해먹고 했는데, 그래 들어가가 뭐, 이거 실적이 안 좋다, 이 카드면 오늘 아침에 또, 딴 게 나오더라고요. 네. 어떡할 거예요? 팔까요? 네, 그래요. 저의 의견은, 말씀드리면 일단은 팔지 마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어머님이 따르든 안 따르든 그건 어머님 판단입니다. 맞죠? 예. 자, 일단은 저는 노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냐면, 가장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 뭐냐면, 악재가 나왔다고 파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니지요. 예. 어머니. 예. 오늘 악재 나왔죠? 예. 예. 어머님하고 옆에 있는 개인 투자자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딴 사람 다 팔고 있어요. 어머니 같이 따라 파실 거예요? 예? 저는 장기로 하는 사람인데. 예, 그러면 그렇게, 근데 왜 오늘 왜 파시려고 하십니까? 그러고는 놀래가지고 아침에. 그러니까요. 악재 나왔으니까 놀래가지고 팔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냥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뉴스를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갑자기 떴던 뉴스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적인 측면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뉴스를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경험상의 추이로 보고, 그리고 이 KCC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현재의 이런 악재 자체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주가상의 변화는 크게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의 가치는 불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악재가 이렇게 도출이 됐다고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악재가 나왔는데 그것을 안 좋게 받아들이고 같이 판다. 그거는 다른 개미 투자자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어머님은 특공개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딴 사람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그거를 수익이 안 내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오늘도 악재가 나왔다고 그걸 판다는 게 가장 안 좋은 선택이시잖아요. 맞죠? 그래. 그러니까 오늘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버텨보세요. 지금 오늘 4% 정도 빠졌는데
예. 악재가 나왔는데도 4%밖에 안 빠졌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네. 그렇게 차라리-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차라리요, 좀 매수를 좀 더 할까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예. 확인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주가상의 모습을 봤을 때 자 한번 예. 같이 볼게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머님이 지금 사셨던 가격권역도 좋은 가격대예요, 사실은. 자, 그럼 52만 원, 53만 원 되는데 그 일봉으로 넘어와서 52만 원, 53만 원을 놓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놓고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밑에 이 봉이 있죠. 여기에 거래량이 상당히 실린 봉이 있는데 이런 도출된 봉 때문에 지금 이런 변동폭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이미 바닥 권역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매집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뺐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는 휩쓸 구간이 마련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부분 같이 보시면 오늘 자리에서는 기관이 팔고 나가야 되는 자리예요. 예. 그런데 오늘 기관이 파는지 안 파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볼 때는 안 팔고 있어요, 오늘. 예. 네. 지금 UBS 증권 어차피 외국인 계좌로 잡히죠. 네? 신한금융 기관으로 잡히겠지만 거기에서 다른 모습들을 보세요. 삼성증권 얘네들이 오늘 안 좋은 뉴스로 내보내고 있으면서 오늘 얘네들이 사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 예,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로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문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왔는데요. LG. 자, LG 매수해도 될까요? 432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놉니다. 매수하지 마세요. 자,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LG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나야죠.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거고, 제가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때 샀다면 여러분들은 수익이 났겠습니까? 다 손실이세요. 말씀을 드리세요. LG도 마찬가지입니다. LG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요. 지금 LG 그룹 자체가 사실 위기입니다.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해 나갈 수 있느냐. 그나마도 TV 쪽이 어느 정도 성장을 이끌어 왔다면 지금 TV 쪽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지금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스마트폰은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참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그 전에 이제 상담을 했던 때, 그 전에 말씀드리면 그 전에 언제입니까? 5월달. 올라가니까 따라붙고 싶으셨죠? 근데 매수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죠? 결국은 주가 다 밀렸습니다. 이게 LG입니다. 그죠? 자, 다른 거. LG전자 한번 볼까요? LG전자.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제가 매수라고 말씀드렸다면 이거 다 손실입니다. 여러분들 매수하셨다면 다 손실이에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자, 5월달입니다. 그죠? 그때 LG 디스플레이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왔어요. 4월달도 그랬고요. 5월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라가니까. 제가 매수 말씀드렸습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 1분기 무조건 실적 좋게 나와요.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실적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살려고 하세요? 앞으로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이 문의에 대해서는요. 당분간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나중에 만약에 LG 쪽에 대한 매수가 가능한 시기가 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아시겠죠? 지금은 절대 매수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매수하시는 분들 분명히 손실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제가 LG 그룹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투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적절한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사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지만 LG도 역시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물량 줄이셔야 돼요. 사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때까지 뭐 결과가 그만큼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연에 있으시다면서요. 상공회의소.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대구 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연회 자, 메르스 때문에 못 오신다고요? 오시면 분명히 메르스를 퇴치할 만한 그런
뭐가 있을까요? 전략들이 있겠죠. 꼭 오십시오. 대구 계신 분들은 꼭 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현재 장중에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장 마감 때까지.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은행 쪽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고요. 선물옵션 만기. 이 두 가지에 대한 시장 영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 고민이신 분들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삼성 테크인 같은 거 한 개 말씀해 주십니까? 오시면 그보다 좋은 종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오세요, 그러면. 아니요, 네. 저는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빨리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도전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